이제 대망의 지지율을 공개할 순서입니다.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안으로 딱 붙었다라고 제가 앞서서 힌트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지율 수치는 과연 후보별로 얼마의 수치가 나왔을까요? 오늘 대선 상황실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2017 돌직구쇼 대선 상황실, 오늘의 의제부터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2017 돌직구쇼 대선 상황실 의제는요, 제가 사자성어 좀 떴습니다. 1강 2중. 상당히 고급 사자성어. 1강 2중. 그리고 가능성의 예술. 세 번째 의제는 우리 아빠. 어떤 아빠?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 불러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네, 전국에 계신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입니다. 선거 막바지입니다.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론조사도 5월 3일부터는 새롭게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오늘, 내일이 여론조사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김 실장이 준비한 여론조사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선 상황판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대선 후보 다자대결 지지도입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가 39.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차지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반면에 21.0%로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15.4%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안, 홍, 1강 2중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 4.1, 심상정 7.2%. 윤태호 실장님, 아니 우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요렇게가 오차범위였다 얘기가 많이 했는데 한 주 만에 어쩌다 이렇게가 오차범위 된 겁니까? 그러게요. 홍준표 후보의 상승이 이제 도드라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홍 후보가 특히 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나는 하고 싶은 말 못하면 암 걸린다. 안 하면 집에 가야지.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영남권, 특히 이제 좀 강경 보수층의 좀 지금 열패감이라든지 답답해했던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줬다. 이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원래 안철수 후보는 홍 후보하고 스타일이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뭐 내 말대로 못하면 암 걸리는 사람이고, 여기는 이제 다 재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에 상성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제 앞서 나간 것 같고, 그럼 이제 남은 일주일 뭐 이때까지는 그거겠죠. 자, 이렇게 왔으니까 속 시원한 홍준표로 갈 것이냐? 예. 속 시원한 건 속 시원한 거고, 또 선택은 이제 대통령 되는 건 다르다로 갈 것이냐, 이제 갈림길에 처해 있는 거고, 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 추세를 한번 꺾지 못하면은 내일 모레까지 이제 여론조사,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깜깜이 선거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추세를 한번 꺾지 못하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홍 후보는 이제는 최소한 한 뭐 15% 그런 걱정은 이제 사라지는 단계로 들어간 거 아니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뒤집어진다면은 예. 떨어지는 거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 두 사람이 제로섬 관계를 형성해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과 예. 문재인 후보가 아닌 사람들의 지지율의 총합은 크게 다르지가 않죠. 예. 하나 볼 것은 심상정 후보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 후보의 상승세가 일단은 무서운데, 노은지 기자,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는 이참에 오차범위까지 따라잡았으니까 크로스를 한번 해보자, 뭐 이 같은 전략도 세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 후보 본인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5일까지 골든 크로스를,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홍준표 후보가 말을 하는 거는 나는 문재인 후보랑 골든 크로스 하겠다. 이미 양강 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미 있는데 홍 후보는 제꼈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상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5일까지 문재인과 골든 크로스를 이루고 6일에는 대역전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홍 후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 믿지 않는다. 우리 당 자체 조사가 있는데
그거는 좀 다르더라 양상이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보궐선거 전문가이기 때문에 막판에 어떻게 해야 역전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뭐 당내에서는 뭐 2%포인트 차로 문재인 후보를 이길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요. 예. 일단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뭐 정말 이기겠다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2위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이 붙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5일에 골든크로스를 하겠다. 뭐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나와 있는데 뭐 그렇다 치고요. 김병무 의원님. 네.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문 후보가 39.8. 뭐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래서 문 후보 측의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 다 끝났다라고 구체적으로 아까 발언도 했는데 잠시 후보들 간의 지지율을 좀 합쳐보니까 안철수 21.0과 홍준표 15.4를 더하면은 36.4고요. 여기에 유승민의 4.1을 그냥 한번 더해봤습니다. 더했더니 40.5가 나오는 건데 뭐 단순 산수인데 셋이 합치면 문 후보의 지지율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데요. 이른바 원샷 단일화에 대한 질문을 여쭙는 겁니다. 네,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5월 4일이랑 5일이 사전 투표이기 때문에 그 전이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마지노선이 이제 점점점 늦춰져서 5월 9일 투표 당일로 넘어갔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저는 아니, 무슨 마지노선 이렇게 맨날 늦어져요. 계속 연기가 되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사전 투표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저기에 대한 원샷 단일화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이유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그동안은 안철수 후보가 절대적인 지지율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샷 단일화라는 건 말 그대로 안철수 후보 띄워주고 나머지 후보는 이 선거판에서 빠지자라는 얘기로밖에 비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철수, 홍준표 누구든지 간에 원샷 단일화에 참가하게 됐을 때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3자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형국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안철수 후보도 이처럼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형국에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자로 마지막 여론조사가 공표가 되는데 거기서도 지지율이 하락 국면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최종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총괄적인 역할, 예. 감독자의 역할을 김종인 선수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희 선수가 지금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변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네. 이제 마지노선이 뒤로 이제 후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일화도 끝났고요. 후보 연대를 위한 사퇴 시한도 저는 끝났다고 해서 저는 예. 다자구교로 끝까지 간다고 봅니다. 끝까지 다자로 갈 거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가 남았죠. 그럼 지금 이렇게 얼른 봐도 그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것이 확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죽는 건데. 그래서 나온 게 집권 이후에, 그러니까 투표 이전에 단일화나 후보 연대는 없고요. 그 선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꾸리겠다라는 그 청사진을 내놓고 그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보는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이 네. 아까 말한 그 김종인 전 대표가 얘기하는 공동정부 얘기거든요. 공동정부 다음에 집권을 했을 경우 우리가 집권을 했을 경우 안철수가 하든 누가 바른정당 유승민이 하든 우리는 꾸리겠다 예. 하는 그 합쳐서 공동정부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이제 안철수 후보가 한 거고요. 그걸 내놓고 이제 마지막 후보들은 이제 유권자들이 내놓은 선택지는 그거예요. 내가 집권하면은 그러니까 소위 반문을 그 문재인 패권 세력을 빼놓고 나머지 모두 다 우리가 연대하겠다. 거기에 김종인 후보는 홍준표 세력까지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홍은 아니고 요렇게 요 카드만을 내놓은 그런 상황이죠. 좀 더 자세히 그 얘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